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천안과 아산을 찾은 가운데 기업인과 청년들을 만나는 등 민심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천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충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양승조 현 지사가 박수현, 박찬주 등 유력 후보군에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3 리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천안시 축구단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목전에 두고 통합 준우승을 차지해 아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안TV가 지난 6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책 보조금 부당 착취 논란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안역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와 관련해 천안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학력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이래서다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을 방문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날 지역의 기업인과 청년들을 만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약간의 마찰을 빚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선 후보가 3일간에 걸친 충청 행보의 마지막 기착지로 천안과 아산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천안 독립기념관과 한국폴리텍대학 아산 캠퍼스,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신부동 문화거리 등을 방문해 지역 기업인과 청년들을 만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는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취업과 결혼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고민할지를 생각해 보겠다면서 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할 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국가나 정부가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윤 후보의 행보 중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산과 천안에서 가졌던 일정 중 일부 경호 인력들이 지역 언론인들의 취재를 막아서는 모양새를 보여 약간 마찰을 빚기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만류와 사과 속에 일단락됐지만 지역 언론인들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행보를 마친 윤석열 후보가 이번 민심 행보를 통해 충청권의 표심을 얼마나 잡아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신문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충남도지사 선거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승조 현 지사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경쟁 상대보다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리 보는 충남도지사 선거판도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충청리서트에 의뢰해 실시한 내년 충남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양승조 현 도지사가 19.6%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오른 가운데 그 뒤를 14.4%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14.1%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바짝 뒤쫓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충남도지사 잠재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홍문표 의원과 이명수 의원까지 각각 13.1%와 12.0%를 얻어 양승조 지사를 위협할 만한 인물들로 꼽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복귀왕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6.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11.7%인 것으로 나타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당락의 향방은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유권자들은 모두 양승조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박찬주 전 대장이 양승조 지사에 앞선다는 데이터가 도출됐습니다. 지역권에서 양승조 지사는 텃밭인 천안에서 22.4%의 지지를 얻어 17.5%의 박찬주 대장을 근소하게 따돌렸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는 후보 지지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3%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5.4%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천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트에 의뢰해 충남도 내 101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 ARS 100%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3.4%였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최근 정부는 연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계속 머무르도록 한 바 있었죠. 더욱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전국은 다시 초비상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음에도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최근 종교단체발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돌파 감염 등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이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라고 일컫는 오미크론이 우리나라를 상륙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시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에 대한 중앙 컨트롤타워의 역학조사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지역 내 감염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 파악은 없고요. 이제 입국자가 오면 거기 이제 PCR 검사를 하고 10일 동안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걸러지고 음성인 사람들만 이제 외부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역사회까지는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주로 요양원 중에서 증상 있는 사람들 검사를 또 하거든요. 돌파 개념이네요, 따지면. 그렇죠.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후 잠시 느슨해졌던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 자신은 물론 주변 이웃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조금만 멈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정부에서도 부분적인 방역 조치 강화 방침을 세웠고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둔 가운데 방역 패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가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광복 후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던 1946년 공산주의자들을 유혈 사태 없이 소탕시킨 의용 소방대원을 기리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구의거에 대한 기념탑이 최근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태조산 천안보훈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천안 삼거리 공원에 자리하고 있었던 천안 이구의거 기념탑이 지난달 30일 제막식을 갖고 태조산 천안보훈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천안 이구의거는 1946년 해방 이후 신탁 통치 찬반 논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천안 의용소방대 제2부장이었던 유필남 씨를 비롯한 의용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우익 인사의 테러 암살을 계획하던 공산주의자들을 유혈 사태 없이 소탕한 사건을 말합니다. 1946년도에 해방과 동시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 속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의용소방대가 이제 먼저 그걸 저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황궁청년단이 창설이 됐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이구이거를 했어요. 86년도에 준비를 해서 91년도에 비공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92년도 6월 달에 완공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그 2월 9일 날 되면 기념 행사를 해왔어요. 여기까지. 이날 참석한 박상돈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고장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는 천안 이구의거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자라나는 어린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K3 리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천안시 축구단의 챔피언 결정전 출전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올해 K3 리그 통합 우승을 노리던 천안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승을 목전에 두고 준우승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창단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천안 선수단은 프로 출범을 1년 앞둔 내년 시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K3 리그 통합 우승을 홈에서 일구고자 했던 천안시 축구단의 마무리는 무척 아쉬웠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2대0으로 앞선 1차전 0대1 패배를 뒤집고 통합 우승이 눈앞에 있던 천안은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인 김포FC에 잇따라 2골을 내줘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1, 2차전 합산 3대2로 앞선 김포가 영광의 K3 리그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규리그 우승을 비롯해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둔 천안 선수단은 프로 출범을 앞둔 내년 시즌 K3 리그에서도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점쳐지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김태용 감독을 주축으로 해서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리그 우승을 했고 통합 준우승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결과를 주어서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내년에도 더욱더 금년의 경기를 좀 거울 삼아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3년 K리그로 자리를 옮기게 될 천안시 축구단이 김태형 감독 등과 함께 어떤 희망찬 미래를 그려갈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단국대학교 병원 정유석 가정의학과 교수가 제13대 한국의료윤리학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임 정유석 회장은 1997년 이 단체의 출범 당시부터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계와 사회의 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으며 현재 학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단국대병원은 제4대 이정구 명예교수, 제9대 핵의학과 박석건 명예교수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의료윤리학 학회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유석 회장은 임상의료 전 분야에서 윤리적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처럼 개인의 선택과 공공선, 분배 정의 등 다양한 윤리 물음들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안의 지역 화폐인 천안 사랑카드를 사용한 후 지급되는 캐시백 한도가 12월 한 달 동안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시는 지역화폐 관련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12월 한 달간 70만 원을 결제하면 7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기존대로 1%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천안 사랑카드가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 경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58개를 따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중, 초등 21개 종목, 중등 36개 종목이 각 종목 겸임대회로 실시됐습니다. 역도에서 9개의 금메달을 수확한 충남 선수단은 육상 6개,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냈고 핸드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동반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개인과 단체 종목을 망라하고 눈부신 성과를 보였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산시가 이달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합니다. 시는 지난해 발급 예정이던 전자여권이 코로나19 등으로 수요가 감소돼 시기를 연기했으나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및 예방접종률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권은 기존 종이 재질이던 개인정보면이 내구성과 내열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됐으며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속지에는 태극 문양, 석가탑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활용된 게 특징입니다.
천안시가 지난달 29일 시민의 생명을 구한 자랑스러운 시민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학생인 박완호 씨는 지난달 22일 천안아산역 내에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119 신고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병원 이송 후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석동 원마트에 근무하는 이승원, 한상희, 김순화, 손형민, 곽성지 씨는 지난달 19일 출입구에서 쓰러진 70대 노인을 발견해 심폐소생술 실시와 함께 다양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출동한 119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공이 알려져 이번 표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쓰러진 시민을 발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을 실천한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최근 청년 담당관을 신설한 가운데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청년센터 조성을 가시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월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펴기 위해 준비가 한창인 천안시는 불당동 일원 약 150여 평 규모의 부지에 청년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곳을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에 앞서 공간기획단이라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 청년들이 직접 센터 조성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천안신문에서 지난 6월 단독으로 보도한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직책 보조금 부당 착취 의혹 논란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시 당국은 문제가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신문과 천안TV가 지난 6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직책 보조금 부당 착취 의혹 논란과 관련해 천안시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탁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이곳에 근무하는 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 보조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제하고 이 돈의 향방이 묘연하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이 돈이 재단이 천안시에 납부해야 할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취재 당시 제보자들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천안시의회 이준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천안신문에서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직책 보조비 수당이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지출됐던 거라든가 기타 등등 수탁법인 성공회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직책 보조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제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행방도 좀 묘연한 상태인데 부서에서 확인 결과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팀장급 이상 직급 보조비를 동의 없이 법인 쪽으로 이렇게 빼간다. 법인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법인 전입금이 이제 계속 악순환으로 된다.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된 거고요. 그중 이제 두 번째로는 후원금으로 이렇게 빼가는 건데, 세 번째로는 급식비도 1인 3,000원 1일 하고 원로 할 때는 5만 원 정도의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후원금식으로 이렇게 빼간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의혹을 좀 제기를 하셔서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그 동안에는 이게 업무 추진비로 직급 보조비를 이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통상 임금에 포함해서 이렇게 넣으라. 여기에 이은상 의원은 보도가 있던 지난 6월 이후 시 당국에서 관련 제보자 등을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인터뷰나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잘못을 꼬집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원분이 자의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그래서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터뷰나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나요? 예,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이게? 재단 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책보조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이를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 일선에서 취약계층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의 크나큰 숙제 중 하나인 천안역 지하도상가 활성화 문제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문제시되는데요. 전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의 도심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상권을 형성했던 천안역 지하도상가 활성화 문제는 천안시의 오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 그리고 상인들의 갈등은 그간 오래도록 지속되며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놓여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단이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가요?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도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계신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와도 협조를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역 지하도 상가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충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단과 천안시 등의 상가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의료 명장 1호로 잘 알려진 충무사랑병원 서용선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의료 명장 1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명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대한민국 명예명장 인증위원회에서는 예술, 문학, 옷 재단사, 구두 제작인 등 이런 분들을 상대로 명예명장을 수여해 왔습니다. 그돈 중에 의사에게도 수여하기로 결정이 나서 금년 5월 20일 날 제가 1호로 의사명장 1호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의학적 실력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 간에 또 사회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전 30대 시절부터 국공립병원장으로 있었고, 또 대학 시절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양로원, 고아원 또는 봉사단체 시간과 재정적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아마도 지역 사회봉사와 해외 의료봉사 등이 이번에 결정된 아마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원장님은 본업인 외과 의사이시기도 하지만요, 철학 박사와 또 사회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요. 사진 작가로서도 직접 활동하시면서 전시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정말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치매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자라던 그 고향에서 바로 그 근처에 우리 이제 당숙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치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수거론하고 제종 형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아마 그 어린 마음에도 아마 그 의사가 된다면 네. 그런 쪽 환자들을 좀 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을 또 이제 하게 된 것은 뭐 우연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삼국지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또는 그 역사 또는 뭐 문화 또는 여러 가지 그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호기심도 좀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찮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다가 뭐 의대 졸업한 이후에 이제 전문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 이제 이런 좀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뭐 그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그런 그 명사들이 작성해 놓은 그런 세계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아마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참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충무사랑병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암센터를 개소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외과 전문의가 될 때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할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암을 앓게 됐습니다. 얼마 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가 됐어요. 우리 형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졸업한 이후에 이제 외과 의사가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암센터까지 개소를 하시게 되셨군요. 예. 네, 그러면 암은 흔히 잘 치유되지 않는 병으로 좀 각인이 돼 있습니다.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충무사랑병원만이 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치료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오래전부터 그 자연치유라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자연치유는 뭐냐면 유럽이라든지 일본, 미국에서는 이미로써 정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이 암 환자들을 다 그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것과 또 자연적인 치유, 뭐 이제 식습관, 뭐 생활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자연치유 쪽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3월 달에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꽃이라든지 또 나무라든지 또는 뭐 농작물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환자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하고 또 들려주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치유의 어떠한 방법입니다. 평소 많은 봉사활동으로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천안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무사랑병원 서용선 원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 의료 사각지대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인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지금 촉탁진료와 가정간호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 병원에 암 환우를 위한 암병동을 개설하였습니다. 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항암 중이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또는 뭐 항암 면역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좀 더 다른 병원과는 좀 차별화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 후 걱정과 염려로 고생하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수술, 항암 치료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받더라도 좀 더 일상생활에 하루빨리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치유받길 권합니다. 네,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원장님의 활동을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와 함께한 한 해였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따뜻한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상군 예당호의 느린 호숫길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마음의 휴식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